지금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네. 토론회를 하자고 네.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물어봤죠? 날짜가 하여튼 제안했어요. 토론회. 2월 8일에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요. 네. 지금은 시민들이 대선 말고 탄핵 이걸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1일 토요일까지는 닥치고 탄핵, 무조건 탄핵, 좌우당간 탄핵. 하여튼 그래서 탄핵.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는 영어로 보죠. 그럼 또 Nevertheless. 네. In spite of, even though.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네. 탄핵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네. 탄핵에 집중하자. 그 이후에 토론하자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려면 당에 예비 등록이라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것이 그 이후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대선 예비 후보 당에도 지금 등록이 안 됐고 그러면 실제로 후보로서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정식, 공식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론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당의 무슨 예비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절차를 거치고 어떤 후보 타이틀을 걸고 달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 토론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문재인 대표가 마타도에 하나 시달리는 게 있더라고요. KBS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죠. 예. 맛 칼럼니스트 함익병 씨에 대해서 KBS 방송 하차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런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래서 KBS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는 프로그램은 출연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컨텐츠가 없다, 말할 게 없으니까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 KBS 같은 큰 방송국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나름대로 대가 있는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함익병 씨의 방송 하차에 대한 엄중한 항의 차원에서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물 먹을게요. 총선 때 물 먹고 그 이후로 좀 처음 물 먹는 것 같아. 예. 그러면 그 안희정 네.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연정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탄핵 국면까지 오는 데는 사실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국민들은 광장에 촛불 들고 대통령 박근혜 퇴진, 탄핵을 주장했을 때 무서워서 몸살이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퇴진이나 탄핵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탄핵 촛불 민심에 의해서 끌려나와서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네. 김총수가 갑자기 연결이 됐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네. 아니, 왜 전화하신 거예요? 민주종편 오늘 개국 목요일에 남다 정청래 정치쇼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 나왔던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면에 나가고 있다고요? 네, 김총수 사진이 얼굴이. 전화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나가요? 우리 방송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 네. 저 바빠요. 이만 끊으려고요.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 공장에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야 되죠.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예요? 한 12시쯤 자요. 12시쯤 자서 그럼 4시간밖에 못 자네? 네. 그러면 거기 대본은 언제 읽어요? 대본이 없으니까 안 읽어도 되죠. 대본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본이, 물론, 저희 작가들이 준비하는데, 네. 제가, 대본대로 안 하니까. 대본대로 안 하니까. 근데 나도 아침 10시 되면 꼭 챙겨서 듣는 게 뭐냐면, 김어준의 생각하고 김은지 기자 있죠?
김은재 기자. 김은지 기자 하는 거 한 30분 정도 하잖아. 네. 그건 내가 매일 챙겨 들어요. 잘하셨어요. 꼭 챙겨 들어야죠. 근데 김어준의 생각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써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아, 제가 아침에 가서 앉아서 기사 읽다가 이제 쓰는 거죠. 아, 기사 읽다가 그거 써서 읽어요? 그 직전에 쓰죠. 예. 한 10분, 20분 전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막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인명진이나 아니면 서석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특히 김어준 총수랑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실패하지는 않아요? 섭외를? 아, 섭외. 네. 아마도 서 변호사님은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아, 누군지 알았으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알고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분은 여기 제가 안 가리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몰랐을 것도 같아요. 네. 그날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섭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라서 아주 잘 될 때도 있고, 저라서 아주 어려울 때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네네. 바쁜데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뉴스 공장이 지금 실시간 다운로드로 팟빵 같은 경우도 500만 정도 된다면서요? 50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예측했어요? 뭐라고요? 예측했냐고.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는 걸. 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하는데? 성공의 이유가 뭐야? 제가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운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내부자들 있잖아. 안민석, 김성태 있잖아요. 네. 시작하면서 그 위원장도 되고, 네. 청문회도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들이 운이 좋은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뉴스 공장이 고정이 되면서 위원장이 될 수 있었나? 그렇다고 봐야죠. 전적으로 김어준의 힘이네? 의원님, 네. 내용이 참 부실해요. 내용이 뭐가 부실해? 질문 내용이 참 부실해요. 나도 대본이 없어, 지금. 자, 하여튼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예. 지금 누구랑 미팅 중이라는데 고마워요. 의원님,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해, 목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9시, 10시 반까지. 생방송으로. 아, 그리고 이거 비디오로도 나가고요? 비디오도 나가고 지금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어요. 비디오, 오디오 다 나가. 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처럼 앱을 깔고 앱을 지금 한 20만 명이 깔았대요. 앱을 깔고.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열면 유튜브에서도 중계하고 있어요. 근데 비디오인데 왜 전화 연결을 해요? 아, 그 복잡한 거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그리고 우리 임명희 씨라고 여자 진행자도 있는데, 예. 임명희 씨도 하나만 물어보세요. 임영희 씨? 임명희 씨라고. 저요? 네, 김어준 총수한테. 김어준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그, 벙커에 가본 적 있어요? 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라니까. 강릉에서 낙검서 공연했을 때도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앞으로 오래된 팬입니다. 앞으로 가지 마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궁금한 게 없대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방송이 뭐 이따위야? 자, 이제 들어가. 의원님,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알았어.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재밌다. 진짜 웃기다, 이거. 방송이 뭐 이따위야, 이거. 질문을 하라는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아, 진짜 세네. 네. 김원준 총수한테 보통 이제 말도 예. 걸고 질문도 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질문할 게 없잖아, 근데. 네. 솔직히. 예. 네. 김원준 총수였고요. 지금 TBS 아침 방송 뉴스공장이 예. 매일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매일 저도 뉴스공장 앞부분은 특히 김어준 생각, 그다음에 김은지 기자인가 시사인, 예. 뉴스 예. 주된 뉴스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왜 챙겨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가보면 맨날 정청래만 치고 내 기사만 검색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네. 아침에 그 방송을 들으십니까? 그래서 그건 들어요, 제가.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1,500명이 동시 접속해서 지금 듣고 있답니다. 아. 네. 1,500여 명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독님께서 금방 네. 저에게 화살촉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임명희 씨에게 예, 화살촉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 자, 또 정청래에게 물어봐. 아까 대연정 물어봤었죠? 예. 김총수 갑자기 말이야. 불청객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황교익. 함익병이 아니라 황교익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엉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함익병이 아니라 황교익이라고. 네. 예. 황교익, 함익병 두 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연정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정은 잘못된 거고 촛불 국민들이 대연정 하자고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정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연정, 연심을 품는다 그게 아니고 연립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당하고 연립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대연정인 거예요. 네. 소연정은 야당끼리 하는 거고 대연정은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여당, 야당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 새누리당한테 주겠다. 국정원장 국민당한테 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기민당과 삼인당이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인데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연정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도 치르기 전에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하자. 새누리당한테 장관을 몇 자리 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촛불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세력을 청산하자. 역사적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깃발을 내리고 사과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 의하면 이 대연정의 깃발을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 소신이고 확신이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오늘. 네. 더더욱 문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는 저희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저희 앞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대전 고등학교도. 그러네요. 충청. 신분도 있고 거기 캠프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연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부역 세력을 척결하자는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탄핵에 촛불을 들었던 촛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배신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연정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안희정이 옳은지 정청래가 옳은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에 재선이 됐을 때 참 겸손하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참 우리 민주진영의 크나큰 자산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사드 배치 이거 어쩔 수 없다. 재협상 할 수 없다. 예.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된 거 이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정치 지도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치 지도자는 안희정 지사가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 지도부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건 촛불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그렇습니다. 한 듯해요. 그게 저는 정치인들이 특히 스스로를 정치 지도자다.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촛불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촛불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고 그 촛불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여의도 정치인들에게 맡겼어. 지금 탄핵이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로부터 배울 자세를 취하란 말이에요. 국민이 하늘 같은 정치 지도자고 국민들한테 나는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내가 정치 지도자다. 대선이 끝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회는 소수파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알아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소수파라는 거 다 압니다. 그 소수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번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파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죠. 촛불 국민들이 국민의 힘으로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쪼개가면서 새누리당까지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촛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죠. 정권교체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럼 촛불 국민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힘을 받아서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파가 탄핵을 주장했을 때 새누리당도 동참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먼저 시도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의회 소수파기 때문에 대연정을 하겠다? 새누리당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협치 차원에서 나는 얘기하겠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어떡합니까? 대연정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협치를 말한 거다. 그럼 대연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협치를 얘기하는데 대연정으로 얘기를 잘못했다. 이게 솔직히 인정하시든가. 자, 네. 여러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이 옳은지 정청래의 대청소가 옳은지 여러분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을 주장합니다. 정청래는 대청소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대청소를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대청소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그럼 거기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건 안희정 지사가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이유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촛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은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시국에 그게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70년 역사상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야권 주도의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촛불 국민들을 믿고 가야죠. 왜 청산의 대상, 척결의 대상들에게 손잡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그럽니까? 해방전국 때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두고두고 얼마나 천추한이에요.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78%, 80%가. 그 힘을 믿고 대선을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미리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상대 적군과 손잡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길을 가는 자가 끝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 또 요즘 내가 근데 얼굴이 너무 굳었나? 아니요.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또 단호한 표정으로. 여러분 예.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우리 임명희 씨도 동참할 거죠? 당연하죠. 예. 정의파죠? 네. 대연정 지지해요? 아니요. 지지 안 해? 네, 감사합니다. 지지할 수가 없죠. 대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저는- 집으로 가세요. 저는 대청소를 지지합니다. 네, 대청소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된다. 잠깐만. 예. 여러분 대연정이 아니라 대청소를 지지하신다면 지금 화살촉을 쏴주세요. 네. 우리는 쏴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앵벌이를 해요. 네. 여러분 안희정의 대연정이 아니라 정청래의 대청소를 여러분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면 화살촉을 날려주십시오. 예. 화살촉으로 수많은 화살촉으로 대연정을 박살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막 또 화살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차비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밥에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예. 탄핵, 박근혜 퇴진 이런 거에 신경 써야지. 차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대연정과 같은 제밥에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한테 많이 배워야죠. 네. 예. 그래서 특검 연장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될 것 같습니까? 특검 연장은 오늘 특검에서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 박근혜 대면 조사 자꾸 질질 끌고 안 할 거면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황교안 대행으로 입장으로는 특검 연장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도 사실상 황교안 권한 대행에 어떤 힘이 있겠어요. 지금 박근혜 부역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지 그들의 권력의 기제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허락 없이 특검 연장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잡아가시오 하고 특검 연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과 박근혜 두 사람은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특검이 연장되려면 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 근데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제 만약에 3월 9일 날 탄핵이 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열흘간의 타임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박근혜는 구속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동 집에 가지 못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특검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은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검찰 인사권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특검이 한 달 정도 연장이 되고 그리고 3월 9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인용 즉시 대통령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쳐서 박근혜를 서울구치소로 구속수감하는 그러한 쾌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3월 9일 날 된다 할지라도 한 열흘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더 수사할 것은 이제 본래 검찰로 자료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검이 꼭 연장되면 박근혜의 그 구속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검이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검찰이 할지라도 국민 여론이 드높으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이 다시 박근혜를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가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국민 여론이 드럽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버티는 정권이 있나 싶어요. 세계적으로. 네. 없지 않을까. 후한무치 네. 얼굴이 두껍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10시 반까지라면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났어요. 예. 전반전이 끝났는데 슈퍼 한번 갔다 올까요? 나는 소세지를 먹고 싶어. 소세지요? 네. 네, 잘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 슈퍼가 굉장히 비싸고요. 소세지. 예. 소세지를 이렇게 뭘 많이 갖고 왔어요. 아니, 낱개로 안 팔더라고요. 안 팔아요? 예. 그게 몇 개짜리예요, 그거? 이게요, 한 20개 들어온 것 같은데요? 20개. 예. 여러분 출출하십니까? 예. 근데 이거 안 까져. 예. 까드려요.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또 이거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가요. 지금 전화까지 들어오고. 아, 민주정편 너무 좋네요. 여보세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방송 중에 예.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방송이 예. 요즘 많이 있나요? 요즘 뭐 음식 먹는 방송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아니, 근데 마트에 뭐 라면도 있고 술도 있더라고요. 술? 예. 음주 방송은 안 되지. 네. 맛있네. 하나만 더 줘봐요. 되게 고급 소세지네요. 멘트가 끊기면 안 된다고. 먹으면서 자꾸 얘기해야 되나요? 멘트가 끊기면 안 된대. 멘트. 멘트. 그래서 멘트. 자꾸 멘트 하시네. 멘트가 끊기면 안 돼. 전화 오네. 김현 의원. 생방송에 지금. 네네. 지금 제가 인터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률은 높으신가요? 몰라요, 그런 거. 아, 모르세요? 신경 안 써요. 송정명 의원님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있어요. 일로 와요. 아니요, 그쪽으로 못 가고요. 응. 방송 끝나고 여의도로 오세요. 나 동네 들어가서 술 먹어야 되는데. 아유, 동네 가서 술 먹기 전에 여의도 들따가세요. 그래요? 네. 어디에요? 여의도에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통화했던 네. 우정의 여인하고 같이 있습니다. 누구? 송수경 연합뉴스. 아, 예. 네네. 제가 장소 남길 테니까 오세요. 네. 이게 방송되고 있죠? 방송 다 나갔어요, 지금 이거.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스피커폰 켜고. 네. 네. 방송 중에 술 약속을 잡는 최초의 방송. 뭔 이런 방송이 다 있냐고 너무 좋다고. 네, 그래요? 예. 지금 문자 왔어요. 재밌어요. 함익병은 피부과이고 황교익은 아, 그 마칼럼니스트로 알려지신. 교정하셔요. 네. 잘못 말함. 예. KBS. 인명은 옆에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인맥 정신줄 놓고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좌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자, 예. 이제 먹을 거 먹었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뉴스쇼하고 채팅쇼, 예. 쪽지쇼 이렇게 가자고. 예.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문재인 후보님이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네. 안 하셨죠? 네. 예, 그 언제쯤, 장소는 어디로 그거 예상하시는지? 나 몰라요, 그거. 모르십니까? 네. 내가 그건 아는 게 별로 없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한 개 더 좀 여쭤볼게요. 그, 선거본부장으로 송영길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누가? 문재인 캠프의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네. 송영길 의원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나요? 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네. 물어봐야 돼, 지금 전화 걸어서? 문재인 대표한테? 전화 연결돼요? 문재인 대표한테? 예. 전화를 아마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요?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직접 선거 출마. 아이, 됐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정치 이런 거 묻지 말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 의원님에 대해서요? 그 의원님의 이 촉이 있잖아요. 촉. 촉. 예. 화살촉? 화살촉은 많이 받으셨고, 이 근데 정치 촉이 많으니까 네. 화살촉도 많은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죠? 예언감, 예. 역술인. 네,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그런 촉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일단 정치에 대한 경험, 현장 경험, 한 10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심리, 저 사람은 지금 저 말을 왜 할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종합수 떠다 놓고 뭐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막 이 팩트 팔로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박지원 예. 저분은 왜 저 말 할까? 안철수 저분은 평의원인데 왜 교섭단체 연설을 할까? 박지원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섭단체 연설을 할 기회가 있는데 저걸 왜 안철수 의원에게 양보했을까?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요. 떡 하나 주는 거지. 아. 자, 내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인데 안철수 대표 의원에게 양보하겠소. 그리고 딱 양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할 일이 뭐예요? 손학규도 만나서 끌어들이고 누구도 끌어들이고 하려면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그때 떡 하나 줬잖아. 교섭단체 연설 내가 양보하고 줬으니까 이건 좀 참어. 이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평의원에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권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대선 출마할 것 같잖아요. 국민의당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중도 포기는 안철수는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지지율은 제 감으로는 7% 내외 정도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도 나오겠죠. 예. 새누리당도 나오겠죠. 안철수, 또 정의당도 나오죠. 그래서 예. 다자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인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도 분열했고 새누리당도 분열한 거잖아요. 지금 두 개로. 예. 그냥 세임이 된 거야. 정의당은 원래 있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5명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서 선거를 대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선 얘기도 우리 하지 말자고. 네. 닥치고 탄핵. First of all. 네. 해석해 주세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네. 예. First of all 탄핵. 예. 네. 자꾸 영어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임맹 씨가 사실은 영어 선생입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화살촉이 250개 들어왔대요. 그래요? 네. 한 분이요, 의원님께. 한 분이 250개를 쐈어요? 예. 네. 우와, 창욱이님께서 네. 저에게도 250개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그분을 향해서 인사드려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해. 그럼 250개 한 번 더 쏠 수도 있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200개 이상 쏘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항상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예. 드리자고. 굉장히 드디어 예의 바른 차비가 됐어, 방송인데요. 차비가. 강릉으로 가는 네. 귀향길이.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신나겠구만. 가벼운 마음으로. 귀향길이. 네. 예. 자, 여러분 이제 저에게 묻는 정청래에게 물어봐 시간을 마치고요. 예. 실시간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는지 점검하는 정청래의 정치쇼 중에서 실시간 뉴스쇼를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뉴스를 여러분들께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물 먹겠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춤을요? 자, 임맹씨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진짜요? 강릉에서 노래방 한번 갔었잖아. 예. 아니, 춤을 잘 춰요, 이 친구가. 그래서 노래는 내가 할까? 노래? 진짜요? 네. 진짜요? 네? 합니까? 노래. 춤을 한번 춰보세요. 예, 사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내가 예. 두 소절만 할게, 두 소절. 예. 야, 잠깐 마음의 준비를 좀 알았어. 할 시간을 주세요. 다시 가. 우리는 준비된 게 없어. 대본도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상당히 빨가네요, 제가. 자. 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내 나이.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뽀뽀뽀 유치원 할 때 그거지. 아이고, 제가 이거는 관광버스 춤을 춰야 돼. 이렇게. 예. 내 나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직 관광버스 춤을 알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관광버스 춤을 좀 배우도록 하죠. 그건 그 뽀뽀뽀 유치원. 예, 유치원. 죄송합니다. 예. 자, 실시간 뉴스. 우리는 앵벌이에 충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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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금이 되자마자 바로 서비스가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훌륭하네요. 네. 14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잠깐. 아주 중요한 뉴스네. 예,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달라며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압박했다는 거죠? 예. 뭐, 그다지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압박이 있으면 헌재에서 예. 언제까지 출석해라, 아니면 변론을 종결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연 전술의 가장 마지막 카드를 쓸 것이 종결하겠다, 변론을. 잠깐! 내가 나가겠다. 근데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변론을 종결할 수가 없거든요. 알았다, 그럼 기다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 안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취소했고, 그리고 불출석할 증인들에게는 다시 재소환하지 않겠다.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양쪽에서 준비서면 그동안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했다는 것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치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측에 각자 주장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뉴스도 다 나갔죠, 지금 8시부터. 예. 나왔을 텐데 고영태 씨 뉴스가 예. 지금 많이 와 있군요. KBS 뉴스 이게 있네요. 오늘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고영태 전 WK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 씨의 출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인 퇴책을 취소하면서 대신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KBS 뉴스인데요. 예. 고영태 씨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도 좋다. 당신 부분은 끝내겠다, 이제 헌재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상당히 지금 의지를 갖고 심리 종결을 지금 생각하고 3월 13일 전에 네. 예. 있는 것 선고를 같습니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오는데 JTBC에서는 헌재 23일까지 주장 정리해 내라. 네. 3월 둘째 주 결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JT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대면 조사 관련해서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 다음 주 희망하고 있다. 또다시 거부할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좀 공세적으로 나갔죠.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취소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오늘 처음으로 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오늘 뭐 여기까지. 뉴스를 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헌재 오늘 변론 종결을 서두르고 있다. 네.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렇게 되고 특검과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요 정치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나름대로 대가 있는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함익병 씨의 방송 하차에 대한 엄중한 항의 차원에서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물 먹을게요. 총선 때 물 먹고 그 이후로 좀 처음 물 먹는 것 같아. 예. 그러면 그 안희정 네.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연정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탄핵 국면까지 오는 데는 사실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국민들은 광장에 촛불 들고 대통령 박근혜 퇴진, 탄핵을 주장했을 때 무서워서 몸살이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퇴진이나 탄핵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탄핵 촛불 민심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네. 김총수가 갑자기 연결이 됐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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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연결됐네. 아니, 이거 왜 전화하신 거예요? 민주종편 오늘 개국 목요일에 남다 정청래 정치쇼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 나왔던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면에 나가고 있다고요? 네, 김총수 사진이 얼굴이. 전화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나와요? 우리 방송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 네. 저 바빠요. 이만 끊으려고요.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 공장에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야 되죠.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예요? 한 12시쯤 자요. 12시쯤 자서 그럼 4시간밖에 못 자네? 네. 그러면 거기 대본은 언제 읽어요? 대본이 없으니까 안 읽어도 되죠. 대본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본이, 물론, 저희 작가들이 준비하는데, 네. 제가, 대본대로 안 하니까. 대본대로 안 하니까. 근데 나도 아침 10시 되면 꼭 챙겨서 듣는 게 뭐냐면 김어준의 생각하고 김은지 기자 있죠? 김은지 기자. 김은지 기자 하는 거 한 30분 정도 하잖아. 네. 그건 내가 매일 챙겨 들어요. 잘하셨어요. 꼭 챙겨 들어야죠. 근데 김어준의 생각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써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서 앉아서 기사 읽다가 이제 쓰는 거죠. 기사 읽다가 그거 써서 읽어요? 그 직전에 쓰죠. 예. 한 10분, 20분 전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막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인명진이나 아니면 서석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특히 김어준 총수랑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실패하지는 않아요? 섭외를? 섭외. 네. 아마도 서 변호사님은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누군지 알았으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알고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분은 여기 제가 안 가리고 나가시는 거지. 근데 네. 몰랐을 것도 같아요. 네. 그날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섭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라서 아주 잘 될 때도 있고, 저라서 아주 어려울 때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네네. 바쁜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뉴스 공장이 지금 실시간 다운로드로 팟빵 같은 경우도 500만 정도 된다면서요? 50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예측했어요? 뭐라고요? 예측했냐고.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는 걸.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데? 성공의 이유가 지금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네.
토론회를 하자고 네.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물어봤죠? 날짜가 하여튼 제안했어요. 토론회. 2월 8일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탄핵에 네. 집중할 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요. 네. 지금은 시민들이 대선 말고 탄핵 이걸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1일 토요일까지는 닥치고 탄핵, 무조건 탄핵, 좌우당간 탄핵. 하여튼 그래서 탄핵.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는 영어로 보죠. 그럼 또 Nevertheless. 네. In spite of, even though.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네. 예, 탄핵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예. 탄핵에 집중하자. 그 이후에 토론하자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려면 당에 예비 등록이라도 해야 돼요. 예. 저는 그것이 그 이후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대선 예비 후보 당에도 지금 등록이 안 됐고 그러면 실제로 후보로서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정식, 공식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론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당의 무슨 예비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절차를 거치고 어떤 후보 타이틀을 걸고 달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 토론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문재인 대표가 마타도에 하나 시달리는 게 있더라고요. KBS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죠. 예. 맛 칼럼니스트 함익병 씨에 대해서 KBS 방송 하차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런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래서 KBS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는 프로그램은 출연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컨텐츠가 없다, 말할 게 없으니까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 KBS 같은 큰 방송국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은 거거든요. 뭐야? 제가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운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내부자들 있잖아. 안민석, 김성태 있잖아요. 네. 시작하면서 그 위원장도 되고 네. 청문회도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들이 운이 좋은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뉴스공장이 고정이 되면서 위원장이 될 수 있었나? 그렇다고 봐야죠. 전적으로 김어준의 힘이네. 의원님, 네. 내용이 참 부실해요. 내용이 뭐가 부실해? 질문 내용이 참 부실해요. 나도 대본이 없어 지금. 자, 하여튼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예. 지금 누구랑 미팅 중이라는데 고마워요. 의원님,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해. 목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9시, 10시 반까지. 생방송으로. 아, 그리고 이게 비디오로도 나가고요? 비디오도 나가고 지금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어요. 비디오 오디오 다 나가. 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처럼 앱을 깔고 앱을 지금 한 20만 명이 깔았대요. 앱을 깔고.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열면 유튜브에서도 중계하고 있어요. 근데 비디오인데 왜 전화 연결을 해요? 아, 그 복잡한 거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그리고 우리 임명희 씨라고 여자 진행자도 있는데 예. 임명희 씨도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명희 씨? 임명희 씨라고. 저요? 네, 김어준 총수한테. 김어준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그 벙커에 가본 적 있어요? 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라니까. 강릉에서 낙검서 공연했을 때도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앞으로 오래된 팬입니다. 앞으로 가지 마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궁금한 게 없대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방송이 뭐 이따위야? 자, 이제 들어가. 의원님,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알았어. 예.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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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진짜 웃기다, 이거. 방송이 뭐 이따위야, 이거. 질문을 하라는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아, 진짜 세네. 네. 김원준 총수한테 보통 이제 말도 예. 걸고 질문도 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질문할 게 없잖아, 근데. 네. 솔직히. 예. 네. 김원준 총수였고요. 지금 TBS 아침 방송 뉴스공장이 예. 매일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매일 저도 뉴스공장 앞부분은 특히 김어준 생각,
그다음에 김은지 기자인가 시사인 예. 뉴스 예. 주된 뉴스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왜 챙겨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가보면 맨날 정청래만 치고 내 기사만 검색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네. 아침에 그 방송을 들으십니까? 그래서 그건 들어요, 제가.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1,500명이 동시 접속해서 지금 듣고 있답니다. 아. 네. 1,500여 명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독님께서 금방 네. 저에게 화살촉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임명희 씨에게 예, 화살표를 감사드립니다. 많이 날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 자, 또 정청래에게 물어봐. 아까 대연정 물어봤죠? 예. 김총수 갑자기 말이야. 불청객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황교익, 함익병이 아니라 황교익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엉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함익병이 아니라 황교익이라고. 네. 황교익, 함익병 두 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연정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정은 잘못된 거고 촛불 국민들이 대연정 하자고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정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연정, 연심을 품는다 그게 아니고 예. 연립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